네,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용신을 이렇게 어떻게 찾냐고 제 용신 사주에 용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이 많아요. 용신을.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서 용신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이 용신을 찾다가 사주 공부를 이 명리 공부를 그만둘 뻔 봤어요. 용신 찾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적천수에서는 신강신약을 따져요. 신강신약. 예. 예. 인비가 강하면 식재관이 용신. 예, 이렇게 용신. 그 다음에 우리 자평에서는 격국을 따져요. 격국. 예. 격국을 따져서 예를 든다면 정인격이다. 예. 격이다. 그러면 식상생재. 예. 예. 인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은 말해요. 사실은. 그럼 칠살격이다. 칠살격이다. 살격용인. 예? 살격용인. 예. 정관격이다. 재생관. 격이 이거고 용신이 재다. 재격, 관격, 정관격, 용재. 네, 이렇게. 자평에서는 또 이렇게 따져요. 록겁격이다. 록겁격, 식재. 아니면 록겁격이 크다. 그러면 칠살. 이렇게 용신을 잡아요. 격이고, 저기 용신을 잡아요. 그 다음에, 난강망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난강망에서는 조우 용신을 찾는다고, 조우. 추우면 덥게 하고, 더우면 춥게 하고, 이런. 그래서 각각의 용신을 찾아서 그 용신 운이 오면, 이렇게 용신을 잡아서, 용신 운이 오면, 대발한다.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거 하다가 이제 적은 게 뭐냐면, 대발이라는 기준도 모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상실되더라. 이런 일들이 인간사는 돈 벌고 건강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용신운인데 같이 좋아져야지. 대발하니까. 그러니까 대발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용신이라는 것도 과연 모호한 거죠, 사실은. 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간에게만 용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간에게만 용신이 적용된다. 그럼 사주에는 모든 육신이 다 들어가 있댔죠. 모든 육신. 예. 육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이렇게 다 하다가 이게 용신이라는 게 사실은 사주의 중화를 찾는 건데 중화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주의 특색을 살펴서 장점, 단점을 확인하고 운에서 어떻게 장단점이 구현되는지를 설명하게끔 그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그것이 맞더라 이거예요. 용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지금 계속 용신이 무엇이냐고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 남자분인데, 자, 뜨겁습니다. 예. 자, 낮에, 뜨거운 날 낮에, 예. 그 4월 달에 더울 때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더울 때 금입니다. 예. 자, 1번. 예. 그러면 이게 칠살격입니다. 칠살격. 예. 칠살격이라도 하고 여기서 투관된 것을 잡아서 신금을 잡았죠. 예. 록겁격이라 록겁격. 이게 이제 여기서 정기로 투관된 거 일간은 아니니까 정기로 투관된 게 신금이다. 그럼 록겁격이다. 예. 신강하죠? 거기다. 예. 록겁격이니까 신강하다. 칠살격이면 신약하죠? 이게 관이니까, 칠살이니까. 예. 록겁격 튀어나왔으니까, 그다. 록겁격은 빼줘야 된다. 록겁격은 힘을 빼줘야 된다. 예. 기죠? 그러면 식상용신. 예. 식상용. 예. 록겁격, 식상용.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식상 이게 용신입니다. 개수가. 예. 개수 좋습니다. 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대운에 대발을 해야 되겠죠. 예. 이분이 무자 대운에 사망하셨습니다. 예. 식상격이 왔죠. 예. 이때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예. 용신 운이 왔습니다. 여기 해자축, 해. 이분이 이제 반대로 가니까 자해, 술 이렇게 가겠죠. 이 금으로 가면 안 좋아야 되는데 요때에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예. 혹자는 무계합 이렇게 해가지고 잡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근데 어쨌든 용신운인데 용신운에 사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록겁격에 칠살격이라면 4월에 칠살격 그러니까 더우니까 더운 계절이니까 수가 용신이다. 조우로 개수가 용신이다. 더우니까. 4월달 덥죠? 4월달 여름이니까 덥죠? 개수. 신강신약으로 잡아봅시다. 신강신약으로. 제가 격국 공부, 조우 공부, 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신약하죠? 7살이니까. 관이 있으니까 신약. 그죠? 그럼 시작이면은 토가 용신이 토가. 그죠? 신약하니까 인성이 용신이잖아요, 인성이. 자, 인성이 용신입니다. 그러면은 무자. 여기 식상이 들어왔네요. 여기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인성이. 이게 신약하니까 토가 들고 토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조용신과 격곡용신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용신을 잡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자 여름에 제가 항상 과일이 막 익어갑니다. 대지 위에 과일이 막 익어갑니다. 예, 과일이 막 익어갑니다. 여기도 과일이 익어갑니다. 주렁주렁 과일이.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태양이 떴죠? 예, 태양이 떴습니다. 익어갑니다. 근데 비가 내려요, 과일에 바로 비가 내요, 비가. 예, 비가.
예. 요 과일은 이거 하는 비가 내려, 비가. 예. 여름에 과일이 익어가고 있는데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예. 언제 더 심해지냐? 무자, 해자축에 예. 이렇게 가죠. 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가 내려버리니까. 이게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아, 여름인데 비가 내렸구나. 과일들이 어떻게 익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언제 대부분의 해자축이 오니까 더 많이 비가 강해지더라. 못 익는 거죠, 과일들이. 이렇게 용신 잡기가 어려울 때, 용신이 잡히는 사주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용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용신을 잡는 사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아, 여름에 과일이 있는데, 일단 과일이 너무 많이 있구나. 여름인데, 너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 과일이 너무 많이 있구나. 비가 내렸구나. 태양은 떴다. 뭐가 없네?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네. 목이 없네. 목이 없으면, 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비가 목이 있어서 목을 적시는 것도 아니고 이 과일들의 숙성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식상, 재주와 능력, 말,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언제? 해자축이. 그래서 여기서 용신이 인성이다. 칠살격의 용인. 이 해자축이 수운이죠. 그래서 제가 용신을 지금 여기서 하나씩 잡아봤는데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제가 용신을 이제 안 잡고 이 계절로 나가는 거예요. 아, 여름인데 과일이 너무 많이 내렸다. 태양은 떴다. 여름이니까 태양은 떠 있다. 비가 내렸다. 옆에서. 그래서 구조와 방향이라는 구조와 방향의 자연현상. 요것만 딱 알면, 여름인데 비가 내렸네? 과일이 썩고 있네? 언제 많이 썩을까? 이때. 간단합니다. 자, 이 여자분을 한번 보죠. 자, 겨울에 기토. 제격이죠? 격국이라면 제격입니다. 제격이면은 인성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용신, 인성. 그죠? 용신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꾸로 가죠? 여자 보니까. 신. 이때 공무원 되고, 결혼하고, 돈 벌고, 구해도 볼까요? 신, 금수. 이때 이분이 어떻게 이혼해? 그럼 공무원 되고, 결혼하고, 뭐, 돈도 벌고, 왜 그랬나 이거죠. 용신운인데. 제격의 인성이 용신이죠. 그러면, 우리 자평에 나와 있으면 자평진전에 제격, 용인, 그렇죠? 제격, 용인.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용신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게 춥다. 겨울이는 게 춥다. 또 이게 용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공무원 되고 돈 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신강신약하다. 관이 많죠? 관이 많고, 죄도 많으니까, 신강신약하면 이거든지, 비겁이든지. 그런데 전혀 아닌 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그래서 이렇게 조우나 격국이나 뭐 강약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배제를 하고
배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계. 예.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결국은 운을 보기 위한 겁니다. 운을. 예. 그러나 이미 이미 원국에서 이 사람이 가야 될 한계성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단지 운은 언제? 이분도 딱 비가 내리니 이 열매들이 하나도 못 익습니다. 하나도 못 익습니다. 결과가 없죠, 결과가. 비 하나 내린 걸로 결과가 없는데 아무리 용신운이 온들 어떻게 발복이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대발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원국을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을 찾으면 용신차자 산발리 이거 하다가 정말 제가 이 명리학 공부를 그만둘 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아는 거죠. 아, 이 자연 현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 현상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런 고서들을 함부로 비평하는 거 제가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수준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이 원저자 고전 텍스트 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단순 용신을 잡기 위해서 이 적천순이 난강망이니 제가 오늘은 이 용신 때문에 하도 문의가 와가지고 근데 적천수 자평 난강망 연해자평 수 없는 선악들이 남겨놓은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면 절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 용신 잡는 데만 쓰려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의 철학적 사상을 못 잡아낸 거예요. 이것을 단순 용신, 사주에 국한된 용신을 잡기 위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 이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내면의 철학적 그 사고를 기반둔 그 깊은 자연의 이치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난강망에 보면은 어떤 때는 같은 그 말이라도 한자를 달리해요. 한자를. 같은 말이라도. 토는 목은 토를 애한다. 목은 토를 애한다. 이렇게 써요. 이런 제가 지금 한자는 그 쓰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던데 이 깊은 한자의 의미 속에 왜 그런 애라는 표현을 썼는가? 근심을 초래한다. 근심을. 목은 토 관련해서 부족하면 쓰러질 염려가 있고 많으면 덮일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근심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단굴이라는 얘기다. 단굴.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깊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단순 용신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 철학에 들어있던 아주 깊은 철학적 사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연적 현상이 어떨까? 그걸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끝내는 요 사주 유돌자가 말하는 많은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런 용신을 찾아 제가 이제 왜 용신을 찾다 보면 사주를 못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똑같은 사주인데 제가 부산의 유명한 도사는 한 분은 대발하고 한 분은 사망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왔어요. 또 주셔도 됩니다. 또 궁금하시니까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용신 찾아 산만리 고생했던 작은 얘기와 이 고전 텍스트들에 담겨있는 철학적 사고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은아마 도움이 조금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